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드라이버에 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 드라이버 하면 정말 프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골퍼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있는 클럽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든 골퍼들의 로망은 멀리 똑바로 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선수들도 정상급 선수들도 멀리 똑바로 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한테 맞는 드라이버 샷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샷. 많은 골퍼들이 멀리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드라이버를 그렇게 다들 멀리 치고 싶어 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멀리 치고 싶은데 멀리 친 날은 또 그다음 스코어나 그다음 샷들이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멀리 가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멀리 보내고 싶다가는 또 방향이 항상 또 잘못 가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사실 드라이버를 잘 치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드라이버 잘 치면 되게 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특히 네. 여성 골프랑 같이 네. 치면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아, 그러세요? 아, 네. 맞아요. 사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자존심, 아, 그런 맞아요. 것도 있죠. 그래서 맞아요. 드라이버 거리를 멀리 치고 싶어하는 거는 프로 남녀노소 따로 볼 것도 없이 다 모든 골퍼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가 많이 나가면 좋은 이유는 역시 확률입니다. 골프란 스포츠는 얼마만큼 높은 확률을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드라이버가 멀리 나가면 그 다음 두 번째 샷을 짧은 클럽을 선택할 수가 있고, 짧은 클럽을 선택을 하면 그만큼 온 그린을 시켜서 가까운 거리에서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스코어가 줄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멀리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무조건 멀리가 아니라 어떻게 멀리,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나 멀리 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골퍼들은 두 부류, 어떻게 보면 두 부류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골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골퍼는 아직도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골퍼가 있고요. 또 반대로 더 이상은 거의 한계에 다 다다라서 거리를 늘리기 어려운 골퍼가 있습니다. 거의 완성형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거리가 안 날 것 같은 골퍼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거래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100%에서 105%, 110%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스윙의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아서 아직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인 방송이나 이런 SNS에서 스윙 레슨 동영상을 올리는 프로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하면 거리가 늘어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레슨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삐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럼 두 가지네요. 네.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바로 거리 되는 것처럼 늘어납니다.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늘어난다? 그런 일은 5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잘 맞으면은 또 네. 금방 느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사실 그런 부분은 네. 어쩌다 한 번은 내 거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 네.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가끔가다 한 번 맞으면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 골프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운동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3번 나와서 한 번만 잘 쳐도 상당히 좋은 성공이죠. 성적이죠. 네. 3할 이상을 칠 수 있으면은 3번에 한 번만 쳐도 된다고 하지만 골프는 드라이버 3번 쳐서 한 번 실수 나면 그거는 사고가 큽니다. 그죠. 맞아요. 드라이버를 14번을 치는데 그중에 4번이 실수가 나와서 오비가 나거나 이러면은 프로 선수들은 그거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골프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은 늘릴 수 없는 분들일까요? 제가 몇 번 샷을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샷. 네. 자, 조금씩 스피드를 올려 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네. 보통 저는 론치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일이 편하긴 한데 일반 골퍼분들은 미터 퍼 세컨드를 더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기계에서 스윙 스피드가 한 90마일이면은 40m per second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공 스피드는 한 60m가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요. 사실 스윙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거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윙 스피드는 그대로인데 동작을 바꿨더니 거리가 많이 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스피드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만큼 정타가 나야 공이 빨리 나가서 거리가 많이 나는 거죠. 일반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뭘까요? 슬라이스. 그렇죠? 저희 라이브 레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슬라이스입니다. 맞아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중에 거리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없죠.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거리 멀리 나가는 분들은 천하장사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멀리 치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그럼 왜일까요? 거리 손실이 많은 거죠. 손실이 있죠. 슬라이스가 나면 결과적으로 공의 회전수가 많습니다. 스핀량. 이제는 많은 분들이 스핀량이 뭔지를 조금씩 이해하시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면 스핀이 증가하고 훅이 나면 반대로 스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할 때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면은 내용이 다 드로우샷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스핀이 적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한계치에 근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제가 샷을 했었을 때 뭐 한 237m, 뭐 240m가 나오는데 비슷한 속도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라이스입니다. 오. 네. 거의 비슷한 강도로 공을 쳤죠.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거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위쪽에 저기 화면 위쪽에 보면은 스핀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플레이를 했었을 때 3732 그리고 그 전샷은 1929 공의 회전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저 스핀량을 줄일 수 있냐 너무 많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대부분 스핀이 많습니다. 공이 회전을 많이 하면 공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좋은 스윙을 하고 적정량의 스핀을 양을 가지고 계신 일반 골퍼분들은 어쩌면은 거의 한계치에 다 다다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핀을 떨어뜨려야 되고 스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질이 슬라이스보다는 드로우 구질이 유리하다. 그래서 거리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드로우 구질을 쳐야 되겠죠. 그럼 드로우 구질은 어떻게 치냐? 역시 패스, 그 다음에 페이스가 닫혀야 됩니다. 패스도 바꿔야 되고 페이스도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게 과연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며칠 연습했다가 바뀌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이 체의 구조 그리고 이 속도, 스핀량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가서 연습을 했는데 내가 아직 슬라이스 구질이고 공이 탄도가 너무 높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런 분들은 한 15m, 20m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드로우로 한번 쳐볼게요. 사실 저는 뭐 방송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페이드입니다. 그러면 왜 페이드를 치냐? 저는 정확도 때문에. 프로 선수들 중에 페이드를 구사하는 선수들도 상당수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다 대부분 정확도 때문입니다. 페이드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보다는 더 몸의 회전, 이 바디 로테이션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은 항상 일정한 구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뭐 커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거리가 나왔죠. 근데 반대 구질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드로우는 많이 안 쳐봐서 드로우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네, 걸리긴 걸렸네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치는 거리에서는 지금 뭐 한 7m 정도 다시 거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를 치느냐 페이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거리 차이는 있고 일반 골퍼분들은 페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가 났을 경우에는 거리 손실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거리를 늘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클럽입니다. 너무 약한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핀량이 증가해서 거리가 덜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럽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몇 번 샷을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 속도지만 이런 식으로 공의 커브가 많고 휘는 양이 많으면은 거리는 뚝 떨어져 버리죠. 반대로 더 채를 잘 휘둘러주고 올바른 패스로 공을 치면은 스핀량은 떨어지면서 거리가 증가합니다. 굿샷. 확실히 스핀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냥 내가 연습장 가서 많이 치면 거리가 늘겠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좀 아시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고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거리가 아직은 더 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드로우 샷을 구사를 하는 분들은 거리 늘리기가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와서 레슨을 받고 저 거리를 늘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좀 거리를 늘려드리기가 제가 쉽지 늘려드리겠습니다. 않겠네. 네. 이분이 봤는데 스윙 스피드가 한 45m/s 5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슬라이스가 심해. 그래서 드라이버가 한 200m밖에 안 나가.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고 한 30m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훅이 나거나 드로우를 잘 치시는 분이 분은 와서 네. 저한테 내가 한 이 정도 나가는데 한 10m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 못 늘려드립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까지 단정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골프는 물리예요.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마일로 휘두르는 분, 100마일이면은 한 250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250m면 그럼 볼 스피드가 몇이냐? 초속으로 하면은 한 67, 8? 한 요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이 다 있어요. 이런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윙 스피드가 40인데 거리가 250, 260이 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훅이 나서 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클럽을 바꿔드려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네. 방법입니다. 네. 쉽지 그리고 않으니까요. 그렇게 네. 훅이 나서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 반대로 스핀이 너무 적은 거죠. 스핀이 적으면 가다가 떨어집니다. 네. 왜 축구에서 선수들의 뭐 무회전 킥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공을 잘 보시면 그 공이 솟구치나요? 가다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훅이 나는 분들도 반대로 거리 손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스핀량이 너무 적은 분들이죠.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짧으면은 그만큼 뭐 런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거리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는 결국 스핀이에요. 그래서 맞는 클럽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치는 패스와 페이스가 제대로 다니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골퍼분들 뭐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네. 그래도 어떻게 가장 빨리 거리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하시면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막 이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5m라도 늘리고 싶다면은 어떤 방법을 쳐야 되냐? 오버스윙입니다. 네. 네. 오버스윙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다른 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도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 근데 또 거리 늘리기 위해서 뭐 아파트 계단 방법이 타시나요? 또 아니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살을 찌우면 됩니다. 그런데 살을 사실 찌우면 근육을 네. 찌우면? 네, 네. 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실려맞거든요. 그렇긴 네. 하더라도 제가 살 빼고 거리가 줄었어요. 진짜 네. 살 때문인 거 네. 맞죠? 저도 그래요. 네, 살 그쵸. 빠지고 진짜요? 머리가 줄었어요. 어. 그, 이런 분들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웨이트를 많이 하거나 근육이 많아지는 건요? 그런 도움이 부분도 돼?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이유는 사실 스피드 업도 있지만 부상 방지가 거의 첫 번째고요. 어. 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 쉽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힘들죠. 근력을 키우는 거는 네. 뭐 한두 달이면 될까요? 살 절대 살찌는 게 그렇지가 제일 않죠. 그래서, 쉽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기간이 길어요.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스윙도 계속 고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거리를 늘리려면은 짧게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슨 디셈버가 벌크업을 하고 네. 스윙 스피드가 증가하고 드라이버를 길게 쓰고 스핀을 줄이기 위해서 4도, 5도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초월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가 빠졌어요. 브라이슨 디셈버는 PGA 투어에서 이때까지 8번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벌크업 전 4번, 벌크업 후 4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셈버는 그 전에도 좋은 선수였었고 물론 벌크업하고 나서 유럽에서 한번 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대신에 디셈버가 벌크업을 하고 거리를 늘린 다음에 얻은 거는 부상입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부상 왔어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핀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정확한 임팩을 해서 드로우 구질을 치고 적정 스핀량을 치는 분들은 그때는 저는 거리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방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스핀량은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 한 2,500 RPM. 조금 낮아도 되고 조금 더 높아도 괜찮아요. 2,000에서 3,000 사이면은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팅을 가면 피터들이 뭘 볼까요? 스핀량이. 스핀량을 봅니다. 볼 스피드를 보고 첫 번째 스윙 스피드를 보고 스윙 스피드에 맞는 강도와 무게의 샤프트를 권해주고 그 다음에 적정 스핀량이 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새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론치 모니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스핀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고 스핀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드로우샷을 구사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스핀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나면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낼 수 있는 거의 한계치에 가까운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습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차근차근히 거리를 늘리는 게 맞지 단시간에 거리를 늘리시다 보면은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클럽입니다. 나한테 맞는 올바른 클럽을 선택을 해야죠. 유가영 프로하고 송경선 프로는 당연히 전문가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를 새로 장만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타구음이 좋은 드라이버? 타구음이 좋은 드라이버. 그렇죠. 혹은 네. 추천하는 남들이 드라이버? 좋다고 해서. 그렇죠. 친구들이 쓰는 아니 왜 드라이버. 내가 쓰는 채를 왜 남한테 물어보고 채를 사나요? 내가 결정을 해야지. 네.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난데 왜 남의 추천을 받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이 치는 게 잘 나가 보이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일정한 스윙을 갖지 못한 골퍼가 사실은 일반 골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클럽을 어떻게 알아서 선택을 하죠? 사실 클럽을 선택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 사이즈를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뭐 키가 큰 편이라 대부분의 옷은 뭐 가장 큰 사이즈를 입는데 그래도 제가 제 사이즈를 제일 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옷을 누구 보고 대신 사달라고 하면 그 옷이 나한테 맞을 확률은 극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것처럼 드라이버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헤드고 그 다음이 샤프트죠. 소연 MC는 타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구음은 또 어디에 맞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헤드 모양을 봤고 타구음도 타구음이지만은 선수들은 첫 번째 채를 놨을 때 우선적으로 닫혀 있는 드라이버 헤드는 아주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절대 안 쓰죠. 네. 왜냐면 그렇죠. 일반 골퍼들이 선호하는 드라이버가 거의 네. 다 닫혀 있어서 맞아요. 닫혀 있죠. 네. 그거 왜일까요? 다 슬라이스를 슬라이스 치니까. 반대죠. 맞아요. 그러면은 왜 프로들은 닫힌 있는 드라이버를 싫어하고 열려 있는 드라이버를 더 좋아할까요? 드로우를 잘 쳐서. 뭐 이미 스윙이 스퀘어로 쳤을 때 훨씬 더 편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프로 선수들은 훅을 싫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강하게 휘두를 때 네. 공이 급격하게 꺾이면 정말 치명적이어서 훅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구질을 구사하기 위해서 닫혀 있는 드라이버보다는 살짝 페이스가 열려 있는 드라이버를 프로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 최근에는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셀프 피팅이라고 해서 네. 이런 렌치로 해서 돌려서 셀프 피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는 현재 9도의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놨을 때 닫혀 있어. 그러면은 이 페이스가 열려 있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은 9도 드라이버, 실제로는 8도를 쓰는 선수여도 9도 드라이버를 받아서 렌치를 8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프트를 9도 드라이버를 8도로 세우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입니다. 오. 10도로 만들 때 이런 느낌이 되고요. 8도로 만들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려 있는 느낌이 더 열려 된다는 있는 거죠. 느낌이 스핀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로프트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납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뭐 한 5%의 스핀 양은 떨어집니다. 로프트를 세우면. 또 반대로 스핀이 너무 적은 분들은 로프트를 증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닫혀 있는 페이스가 싫어? 그러면은 1도를 세우면은 열리는 느낌이 나고 또 너무 열려 있는 게 싫으면은 1도를 증가하면은 약간 닫힌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헤드를 선택하는 게 좋고 또 최근에 용품 회사들이 스핀량이 결정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광고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로우 스핀. 네. 어떻게 로우 스핀을 만들었냐?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그 얘기 이해하시나요? 그 얘기는 드라이버는 아이언과 다르게 앞과 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추가 어디 있어요? 드라이버에 뒤에. 걸려 있는 추가 뒤에. 뒤쪽에 있죠.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9도의 드라이버도 무게 중심으로 인해서 발사각은 실제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스핀량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용품 회사에서 요 무게추를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핀량을 떨어뜨렸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훅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 나오는 드라이버가 더 악성 훅이 되죠. 그렇죠. 네. 공이 뚝 하고 떨어지거나 완전 말리죠. 완전 감기는 네, 맞아요. 그런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사실 용품 회사가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분명 오류가 있어요. 아마 송경수 프로는 기억날 거예요. 저희 주니어 때에 어떤 브랜드의 공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딤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딤플이 있으니까 비행거리가 늘었다더라 해서 딤플 숫자 공 하나에 엄청 540개. 네. 그렇죠. 기억나죠? 네, 조그맣게 그냥 막. 네. 네, 와. 막 거의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네. 딤플을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핀이 너무 많아서 솟구치기만 하고 뚝 떨어지면서 거리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공은 사라졌습니다. 네. 어떤 분들 야 공이 2번 올라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에 딤플 숫자가 한 330개에서 비슷하더라고요. 390개 사이. 네.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용품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 마치 드라이버도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로프트가 몇 도냐. 그래서 너무 탄도가 낮은 분들은 남자는 9도야. 아닙니다. 10도도 저 10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존남 같은 경우에는 11도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네. 내가 스핀이 적어 그러면은 로프트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닫혀 있는 게 싫어? 그러면 셀프 피팅으로도 조금 더 열리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샤프트입니다. 남자는 S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레귤러 R, 나는 S지. 아닙니다. 샤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렉스가 아니라 결국은 무게입니다. 몇 그램의 샤프트를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용품사마다 다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떤 용품사는 S여도 50g대로 나오는 샤프트가 있고 S여도 40g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옷도 제가 엑스트라 라지지만은 어떤 브랜드는 라지를 입는 게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도 입을 수도 있는 것처럼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S만 사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그램짜리 샤프트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샤프트에서는 그램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샷을 했는데 지금처럼 스핀이 많고 탄도가 너무 높아. 이러면은 맞는 스펙일까요? 좀 더 무거운 걸 써야 되나요? 맞습니다. 너무 약한 거예요. 반대로 쳤는데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안 떠. 좀 가벼운 걸 써야겠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나한테 강한 스펙이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일반 골퍼분들의 사용하는 클럽들을 보면 80%는 다 언더 스펙. 실제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클럽보다 약한 클럽을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오히려 강한 스펙을 남성분들은 더 많이 그런 쓰시지 분들은 않나요? 한 20%. 네. 네. 그럼 왜 80%의 많은 비중의 일반 골퍼분들은 언더 스펙, 약한 채를 선호할까요? 18홀을 다 돌려면 솔직히 좀 너무 무거우면 힘들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18홀 칠 때 카트 타고 놀고 중간에 배고프면 모두 먹고 다 그런데 다들 나는 힘이 없어. 난 피곤해. 다 그런데 이거 다 합쳐봐야 1kg도 안 됩니다. 1kg도. 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나요? 나 뭐 부상도 있고 그리고 뭐 연습량도 많지 않아서 가벼운 채로 그냥 툭툭 칠래.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가볍게 안 치죠. 네. 온 힘을 다해서 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도가 높고 스핀이 많고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꼭 나한테 맞는 무게의 샤프트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로프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몇 번 쳐볼게요. 그런데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네, 가벼운 채가 더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나요? 이게 샤프트가 가벼울수록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선수들은 반대로 오버 스펙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중압감 속에서 이렇게 각성이 되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너무 강하게 칠 때가 있어요. 선수들은 약한 클럽을 쓰면은 공에 휘는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샤프트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약한 샤프트보다는 일단 스윙 궤도와 정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속도를 붙였을 때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피터분과 상의를 해서 나한테 맞는 적정 무게 강도의 드라이버 샤프트를 구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샷을 구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리는 조금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정확도를 장착을 하시면 타수가 무조건 줄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거리요?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커브를 줄이고 스핀량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서 내가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스윙의 오차 범위를 줄이면서 드로우샷 구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방향성이 높은 샷을 구사를 하시면은 드라이버 샷도 효과가 좋을 거고 타수도 떨어질 겁니다.